안녕하세요. 한국의 중산층 절반은 스스로를 하위층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중산층의 기준은 순자산이 9억 4천이라고 합니다. 저 기준에 잣대를 대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층민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아주 부자인 사람, 그리고 보통 부자인 사람, 중산층, 그리고 하층민 이렇게 구분할 때 우리가 그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스스로를 하위층이다, 하층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잣대를 대는 게 되려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욕을 꺾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뭐 100세 시대, 120세 시대에 부자가 돼야 된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야 된다라고 얘기 많이 하지만 좀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자기가 살 집이 있고 그 집이 자가든 전세, 월세든 간에 그 집에 큰 돈이 안 들어가고 자기가 벌어들인 돈의 일정 부분만 들어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주거에서 큰 무리가 안 된다 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다라고 하면 그래도 순수익이 나는 가게라고 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 너무 기대치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들 상당수가 60세, 65세가 됐을 때 살 집이 있고 그래도 연금 조금 받고 건강하기만 하면 그래도 중간은 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의 절반 이상이 극빈곤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못 산다가 아니라 극빈곤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충격적인 현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저축을 하고 아껴서 살아갈 궁리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서 얘기하는 중산층 기준 9억 4천이다. 실제로 보통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순자산이 9억 4천이면 부자입니다. 부자.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 기준에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월 512만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중위소득의 75에서 200%에 해당되는 소득이 385만원에서 1020만원이랍니다. 이러니까 이 소득 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스스로를 매우 하위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러한 잣대를 그대로 대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월 소득이 686만원 이 정도 돼야 상위 24%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소비는 427만원하고 순자산은 9억 4천, 부동산은 8억 4천이고 4인 가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한국형 중산층과 지금 현재의 현실과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이러한 잣대를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 수준 범위 안에서 그래도 묵묵히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보통 사람들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나지 않고 플러스만 내보여도 대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죠. 물론 보통의 가정들이 월 100만원을 저축하기도 어렵죠. 30만원, 50만원 저축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아가지고 언제 집 사고 언제 노후 준비하냐 라고 하면 좀 숨이 턱턱 막히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죠. 답답한 것 같죠. 근데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단돈 5만원, 10만원, 20만원이라도 저축해 나가는 습관, 그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처음에는 아주 작지만 이러한 것들이 눈을 굴리는 것처럼 나중에는 점점 더 풀어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지질이 공상이고 너무 기대치가 낮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뭐냐? 기대치가 낮아도 괜찮다. 분명히 플러스를 내보이고 함부로 잃지 않고 쌓아간다라고 하면 그 쌓이는 속도가 처음엔 더딜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쌓이는 속도가 붙을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런 버핏도 자기 재산의 90% 이상이 65세 이후에 만들어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나라가 강성해지는데 가장 기여를 많이 했던 이가 강태공이죠. 그 강태공은 70대가 되기 전까지 백수였습니다. 백수. 이런 것들을 볼 때 젊었을 때 자기가 원하는 시기 때
뜻을 펼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긴 안목으로 멀리 내다보고 살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거죠. 살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부자같이 여유 부리고 멋있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40대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나이인데 이쯤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선배들이 왜 저렇게 지질이 공상으로 살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저렇게 살았구나, 저렇게 무던히 희생을 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부모지만 자식을 내팽개치고 남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는 부모들도 많고요. 자식과 부모가 등지고 원수처럼 지내는 이들도 많습니다. 상당수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심정적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원망하면서 멀어진 관계도 있더라는 겁니다. 확실한 건 뭐다? 아주 작은 것,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함을 느끼고 고마움을 안다면 그래도 좀 더 살아가는 걸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한국 중산층의 절반 이상이 하위층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욕심, 기대 이런 것들을 쫓다 보면 사기당하기 쉽고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많이 갖고 싶은 것도 누구나 다 생각하는 마음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잃지 않는 것, 손실을 보지 않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3배, 5배, 10배를 바랄 때 3%, 5%, 7%를 바라는 게 되게 한심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게 훨씬 더 현명하고 훨씬 더 높은 수익 그리고 더 많은 자산을 얻는 영리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아주 창대해지는 건 절대로 잃지 않는 보수적이고 매우 착실한 모습을 갖춰야지만이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앞으로 3년, 4년, 5년 안에 닥칠 경제 충격, 집값 하락, 그리고 주식 하락 이러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그런 기회를 바라볼 줄 알고 그리고 남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 탐욕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소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만이 그래도 자기 자산을 갖출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냐라는 겁니다. 함부로 소탐 대실하지 말고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멀리 바라보는 것, 그러한 법들이 더욱더 필요하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을 급하게 먹고 조급하게 움직인다고 빨리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속도를 늦추고 주변을 둘러보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가지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얻으려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 1년 3년을 생각하면 나는 7년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인내심을 가진다면 그래도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